이 커피 나무가 네. 너무 햇살을 많이 받아도 죽어. 아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아주 더운 데서 잘 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최고 온도가 25도를 넘으면 이 커피가 못 살아. 그래서 지금 이 커피는 뭐죠? 하와이안 코나. 하와이안 코나. 아 제가 알기로는 제일 비싼 커피입니다. 제일 비싸진 않아요. 하와이안 코나, 자마이카 블루머신, 예멘 모카 요 세 개가 이전에 3대 커피였는데 네. 지금은 이 3대 커피가 상당히 가격이 싼 편이고 몇십만 원 하던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유빌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커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가 커피를 되게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로스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로스터계의 로스터라고 불리웁니다. 실제로 어떤 특정 원두 같은 경우에는 볶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두는 예를 들어서 다른 로스터 분이 이거는 제가 볶지 못하겠습니다. 대신 좀 볶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의뢰를 종종 받고는 하실 정도로 로스팅계에서는 꽤 입지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를 제가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버지한테 제가 질문하고 아버지가 답변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아버지, 커피의 유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처음에 먹기 시작했고 뭐 어떻게 전파가 되고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커피 유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지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유래는 칼디 발견설. 칼디 사람 이름인가요? 목동. 목동이. 이디오피아의 한 목동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동물들이 흥분해서 막 길길이 날뛰는 걸 보고 저게 뭔가라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 커피 열매를 먹고 흥분을 해서 저게 뭔가 해서 가져와서 먹어보니까 통증도 사라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하는 것들로 시작돼서 이디오피아랑 그리고 예멘으로 넘어오고 예멘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근접이 됐다가 유럽으로는 십자군 전쟁 때 넘어갔다가 나중에 또 세례도 받고. 세례요? 세례? 모든 식음료도 교황이 세례를 안 주면 그 당시에 못 먹으니까. 교황이 이제 커피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세례를.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그렇게 됐던 거고 유럽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그러면서 19세기 후반에 그 남미로 19세기 후반에 남미로 꽤 늦게 갔네요. 남미로. 정작은 실제로는 예멘에서 제대로 된 거고. 예멘이 지역이 어디죠? 홍해 바로 건너. 홍해 바로 건너. 그러니까 예멘 커피가 좀 비싸지 않나요? 예멘 커피가 세계 3대. 근데 지금은 다시 또 값어치가 다시 재조명돼가지고 하락 중이에요. 훌륭한 향미가 좋은 커피들도 많이 나오고 가격도 따라서 오르고 그리고 그런 게 있다가 중남미로 퍼져가지고 본격적인 이제 커피의 시대가 온 거네요. 그전에는 인도에서도 그 경쟁을 했었고 실론에서도 경쟁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크게 전염병이 돌아와서 완전히 다 갈아 없어지고 그 이후로 이제 중남미로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세계적인 대커피 시대. 분위기가 된 거죠. 근데 커피가 일단 도파민을 많이 분비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커피 향만 맡는 걸로도 도파민 분비가 확 일어난대요. 그 이제 서울대 어떤 박사가 한 연구를 했더라고요. 서울대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커피 향만 맡아도 이제 막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카페나 이런 데서 커피를 주문하기 전에 기다리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때 도파민 수치가 많이 높아진대요. 근데 실제로 신기한 게 참 커피 같은 경우에는 각성 물질이고 어떤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인간이 커피로부터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는지 이건 참 궁금하네요. 지금 이 커피는 뭐죠? 하와이안 코나. 제가 알기로는 제일 비싼 커피입니다. 제일 비싸진 않아요. 하와이안 코나, 자마이카 블루머신, 예멘 모카 요 세 개가 이전에 3대 커피였는데 지금은 이 3대 커피가 상당히 가격이 싼 편이고. 몇십만 원 하는데요? 얼마에 몇십만 원? 그 한 몇백 그램에? 200g, 500g 정도요? 200g에 한 8, 9만 원 정도. 예매는 한 3, 4만 원? 지금 우리 카페 알토로에서 팔고 있는 제일 비싼 커피는 파나마 게이샤. 파나마 게이샤 마마카타. 마마카타에서 나오는 모키타라는 또 특이한 또 품종인데. 근데 그렇게 이름 짓는 게 지역의 이름인가요? 가장 유명한 브라질 세하도는 브라질 국가의 세하도 지역에 나는 커피.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산. 그렇지.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하얀 코나 이거는 확실히 맛이 좀 달라요.
어느 카페 가서도 먹어보지 못한 맛. 과일 향이 좀 많이 나는 커피 같지 않은 커피. 이거는 차 마시는 느낌이에요. 코나는 커피 품종 이름이에요? 지역. 지역 그것도. 하와이에서 빅아일랜드라는 섬에 있는 미국에서 그럼 한 거예요? 미국 커피네요? 미국 하와이. 하와이 섬에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빅아일랜드에서 서해안 쪽에 조그만한 부분 해변가에 붙어있는 조그만한 지역, 길쭉한 지역인데 그 지역을 이제 우리가 코나 벨트라고 부르고 거기는 내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커피를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커피 나무가 너무 햇살을 많이 받아도 죽어. 아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아주 더운 데서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고 온도가 25도를 넘어가면 이 커피가 못 살아. 그래서 25도 넘어가면요? 25도.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보게 되면 고산지에 붙어 있다고 커피가. 2000m 넘어가니까 2000m 넘어가면 추운 데라고. 그렇겠네요. 근데 코나는 어떻게 되냐면은 경작지가 고도가 높지는 않은데 오후 낮 한 두세 시간 동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구름이 생겨. 네. 구름이 저절로 딱 생겨가지고 그 그림자를 저절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커피 나무가 뜨거운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자연이 만든 이 거네요. 세상에서 가장 그 희한한 재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구름은 뭐 특정 지리적 조건이랑 약간 그 주변에 뭐 바다도 있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낮에 12시에서 한 2시 사이에 근데 구름이 형성돼가지고 약간 뜨거운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는 안 올라가도록. 아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하와이안 코나? 그리고 일반 커피는 뒤에 뭐냐면 섀도우 트리라고 해가지고 그 커피 나무보다 더 높은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한 줄 한 줄씩 커피 나무, 그게 그림자 더 나무, 키 큰 나무? 커피 나무, 그림자 나무 한 줄씩 만들어가지고 고의로 그림자를 만들어줘야 돼. 아 커피가 굉장히 그러면 자연 상태였으면 커피 나무가 저절로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없겠네요 실제로는. 억지로 해가지고 나무를 키우는 거. 수확도 엄청나게 안 나올 거고 특정 조건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맛도 없을 거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특히 카페가 엄청 많잖아요. 어딜 가나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시골에 가더라도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대중적인 원두는 뭐죠? 브라질? 베트남? 가장 많은 수입을 하는 나라가 브라질 그리고 베트남. 그 두 개가 제일 싼가요? 베트남 로부스타가 현재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생도 가격이 싸지. 왜 싸죠? 거기가 인건비가 싸서 그런가요? 로부스타라서 일단 싸고. 로부스타는 이제 품종이죠. 크게 커피 품종이 로부스타하고 아라비카로 나눠지는데 실제로는 다른 품종이고 로부스타는 일단 나무도 키가 작아서 경제 수확하기 쉽고 그리고 지대가 낮은 데로 내려가고 잘 자라고. 조금 더 키우기가 쉽네요. 엄청나게 무지무지하게 강하고 수확량도 그 과수당 수확량도 많고 대신에 맛이 없고. 맛이 어떤가요 얘는? 쓴맛? 끝마다고 텁텁한 맛. 텁텁한 맛. 그래서 이 커피 왜 이렇게 맛없어 이러면은 로부스타일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그리고 마시고 났을 때 그 마시고 나면 잔에 남아있는 찌꺼기의 냄새를 맡으면 안 좋은 냄새가 나면 많이 나면 이 커피 안에는 로부스타가 많이 들었구나. 그럼 로부스타만 쓰지 않고 그래도 조금 섞어서 쓰겠네요. 로부스타만 쓰면 아무도 안 마시지. 맛이 많이 없군요. 그래서 이상하게 커피도 다 같은 커피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게 어떤 카페 가면 진짜 커피가 맛있어요. 맛있고 어떤 카페 가면은 뷰는 정말 좋은데 커피 맛이 왜 이래 이런 카페가 많더라고요. 그런 카페도 아마 이제 싼 원두를 써서 마진을 좀 남기려고 해서 로부스타를 좀 많이 썼나 보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니 고급 커피에서는 로부스타가 거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비싼 커피는 뭐 로스팅을 제대로 못 한다든지 로스팅 보관을 제대로 못 한다든지 좀 오래된 원두거나 그죠? 오래된 원두라든지 그러면 추출할 때 뭐 세팅 잘못됐다든지 물이 안 맞다든지 압력이나 수온이나 수압이 안 맞다든지. 수온도 몇 도더라? 100도씩 100도 정도 90몇 도가 넘어가면 커피에서 쓴맛이 나와가지고 추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끓는 물로는 커피를 내리지 마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일본에 가서 보면 핸드 드립을 하면 물을 펄펄 끓어가지고 김이 무럭무럭 나오는 펄펄 끓고 있는 주전자를 뽑아가지고 바로 먹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쓴맛이 나는 어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맛있어. 그래요? 오사카의 히라오카라는 커피점에 가면 히라오카 거기는 그 약탕기 같은 방식으로 커피를 끓여가지고 끓여 보글보글 커피를 물에 넣어가지고 물에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탕약
짜는 식으로 천에 넣어가지고 보에 넣어가지고 젓가락으로 해가지고 막대기 2개로 짜. 그래서 엄청 맛있어. 신기하네요. 그거는 알고 있던 통념과는 좀 다르네요. 과학이랑은 좀 다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드립커피를 내릴 때 85도 이상, 85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95도까지는 안 올라가는데 일본에서는 펄펄 끓는 물로 내리는 거를 여러 번 받고 거기다가 이 장비가 사이펀이라는 장비인데 어릴 때 약간 과학실에서 보던 그런 이거는 물을 끓여야 돼. 물을 끓여야지 이게 커피가 물을 끓여야 밑에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기압으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물을 넣고 끓이고 위에는 커피가 있고 위에는 커피가 있고 그래가지고 끌어올려서 내리는데 팔팔 끓여야 돼. 그렇겠네요. 그래야지 올라갈 테니까. 물을 끓여야 그 증기압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럼 거의 찌는 느낌이네요, 커피를. 삼치. 그렇네요. 그럼 180가 무조건 넘을 텐데. 이런 거 쓴맛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전혀 쓴맛이 나지 않고 부드러워. 신기하네. 그러니까 추출 온도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원두 자체가 더 중요한가? 너무 낮으면 이제 맛이 안 나. 80도 밑으로 내려가면 내 경우로는 커피 맛이 안 나지. 근데 이제 커피가 콩가가 아니잖아요. 품종이. 네, 품종이 콩가가 아닌데 콩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생긴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씨앗에 생김새. 그 커피 영어로도 커피 빈이라고 하고. 네. 그렇네요. 빈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커피 원두라고 하고. 네, 그렇네요. 한자도 그렇네요. 그게 콩두자로 알고 있는데. 아마 사람들이 생기는 거를 봐서 그러는데, 근데. 카페베네 할 때 베네가 이 빈인가 보네요. 베네. 베네는 베네똥 같은 좋은 타라는 뜻에. 다 다른 거예요? 그 이태리어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콩하고 왜 다르냐면은